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그 문 대통령이 얘기한 그 냉전적 사고에 대해서 그 냉전적 사고로 볼 게 아니고 종북적 사고를 탈피하자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북핵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라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을 했고요. 유승민 또 전 의원도 결국 김정은의 기만 전술에 넘어가서 결국 핵 미사일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준 역사적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 인권 문제에 쉬쉬했던 문정규를 겨냥해서 어제 또 비판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정부가 출범한 건 우리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10년 주기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보면 한 진영이 5년을 한번 하면 웬만큼 무슨 일이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어떤 잘못이 없으면 5년을 더 줘.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은 한 진영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게 바로 윤 대통령 직전까지의 패턴이었다는 거죠. 노태우 대통령으로 시작되는 87년 체제에서 바로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으로 진영이 넘어가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으로 갔고 또 이명박 대통령 진영이 넘어가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 갔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인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5년 했는데 5년으로 딱 끝나버렸어요. 10년 이 주기설이 끝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피부에 와닿았겠지만 저는 이 문제, 대북 문제도 사실 국민들이 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중에 저는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열심히 정말 허리를 굽혀가면서 공손하게 북한에 대한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결실을 맺었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결실은커녕 온갖 비난과 뭐 삶은 땡땡땡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범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건물을 그냥 파괴해버립니까? 자기들의 이념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전직 그 후보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거리를 뒀다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 이건 다분히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이건 북한 문제를 더 이상 이렇게 종속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돼라는 인식을 이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발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뭐 삶은 소대가리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것 같아요. 이승훈 부회장. 그렇죠. 뭐 저는 그래요. 결과 책임적인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 하노이 노딜이 됐고 연락사무소가 파괴됐고 뭔가 북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북핵은 포기를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 책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되는 건 맞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있어서 너무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러고 오히려 국방비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을 고도화시켰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북핵 고도화는 MB 때도 박근혜 때도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선택하고 대화에 좀 더 치중했다라고 해서 이게 북핵 고도화를 더 시켜준 그 잘못을 문재인 정부에 할 수 있냐? 저는 그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강공책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북핵을 포기시킬 해법이 있느냐? 그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마치 북한에게 엄청난 뭔가 지원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유엔 제재 때문에 실은 해준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이 일어나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실망한 거죠. 트럼프를 설득해서 뭔가 자신들에게 대해서 북핵을 해제하는 단계적인 조치에 따라서 단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트럼프의 이용만 당하고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것들, 그런 감정에 대한 것들을 미국이 할 수 없고 문재인 정부에다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정부가 결과 책임은 져야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북핵을 고도화시킨 책임이라고 볼 수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댓글 소개해드리고 우리 신 대표께 발언 기회 드릴게요. 내 편만 옳고 상대는 모두 잘못됐다는 논리로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북한 프레임 그만하고 민생 경제나 챙기세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갈라치기로 보입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지난 5년 잘못해서 정권 바뀌었으면 좀 지켜보고 냅두시길. 이번 정부 잘못하면 다음 대선 때 정권 또 바뀔 때니까 국민이 심판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신 대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남북 관계라는 게 역사성이 있고 전 정부를 통해서 이어받아 가지고 이어갈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균형이 없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쏠림 외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 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기대감을 심어줬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가 좀 국민들한테 미안해야죠. 그럼 저는 좀 반성과 좀 사과하는 측면에서라도 아주 미안하다고 말을 하거나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전 그런 부분을 저는 비판을 하는 것이었고요. 저는 지금 요 상황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마치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했을 때 제가 그런 주장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를 뭐 예를 들면 이제 폐지론자들을 뭐 여성 혐오했다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거든요. 전 이 논리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 관계를 잘못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 있죠. 그럼 사과를 하시면 될 일인데 사과를 안 하는 걸 비판하는 건 모르겠으나 이걸 또 홍준표 시장처럼 나와가지고 종북이니 뭐 반국가 세력이니 아니 뭐 간첩이니 뭐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이거는 마치 그 여가부 폐지를 여성 혐오로 몰아붙일 때 저희 보수 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늘 나무랬는데 그 논리를 지금 또 홍준표 시장도 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대한민국 정치가 좀 성숙하고 좀 균형을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꾸고 고치는 좀 그런 문화로 좀 갈 수는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네. 이제 신 대표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왜 실패했냐, 너무 지나치게 좌쪽으로 가서 실패했냐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서 표로 심판했는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이념형으로 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랬던 것은 우라는 어떤 진영 논리보다는 실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 원했는데 또 하나의 이념적 정부가 탄생된 것이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로 가서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실패하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우파 정부가 아니라 실용 정부다. 사실은 좌우를 넘나보면서 일정 정도 같이 갈 건 같이 가고 또 말하자면 또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방향을 전체적으로 틀어버려서 그렇지 않은 거는 반국가고 자기 편으로 오는 건 국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진짜 왕정 논란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대행적 결과를 갖고 있다. 이 오독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분명하게 실패한 정부가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